안녕하세요. 청소년 및 학부모를 위한 상담 이전의 상담 코칭 대표 청학담지기 인테이커 주쌤입니다. 오늘은 제 청학담 블로그에 있는 인테이크 상담 코칭 이야기 중에서 18번째로 포스팅했던 약물 치료 중단 청소년의 Q&A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때의 포스팅은 인터뷰 중심이었고요. 최소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험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후에 어떠한 경험과 예우를 겪었는지를 요약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울증을 진단받았던 10대 청소년의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때 약물치료 중단 후 저는 약간 병적인 정도로 무조건 바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 유도제를 먹어가며 버텨오던 나날들이 한순간에 떠올라 불안했다가 괜찮았다가.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가장 달라진 건 내가 나의 의지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한편으론 그때만큼은 잠을 잘 자지는 못하지만 불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하루는 지쳐서 잠들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아르바이트로 인해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산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 이후부터는 신기하게 점점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지금 상황은 이래요. 당시 이 이야기를 덤덤하게 얘기했던 K군은 오랫동안 약물 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당시에도 본인이 스스로 약물을 먼저 원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정신과를 방문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던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경우에는 약물을 섭취함과 동시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물 치료에 대한 도움을 받다가 스스로 어떠한 계기로 약물을 중단하고 또 다른 삶을 찾은 좋은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이 K군처럼 좋은 예우를 갖진 않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만났던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어떤 예우와 인터뷰를 정리해서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항상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은 약물 치료를 왜 중단했는지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부분의 약물 치료를 중단한 청소년들은 약을 먹고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중단을 선택했다였습니다. 어떠한 친구들은 약물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단기간에 약의 효과를 보고 빨리 끊고 또 일상을 유지하다가 또 어떠한 계기로 또 약물의 도움을 받고 이 반복을 루틴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스스로 약물 치료를 중단했던 청소년의 케이스는 자발적인 의지가 조금 강했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런 선택을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약을 먹고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것조차도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주 조금은 자기 의지가 다른 약물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보다 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약물 치료 전후 차이가 없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나쁜 기분이 눈에 띄는 게 사라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상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좋아지지 않는데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뭐 진통제를 먹으면 즉시 효과가 나는
그 약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비슷한 경험으로 정신과 약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경험이 많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은 더욱더 그 약물 치료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장기간 복용을 해야 하는 이 정신과 약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빨리 기대했다면 아마도 스스로 약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은 성급한 이유로 찾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약물 치료를 중단한다고 했을 때 담당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그만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스스로 중단을 택했다. 이 표현이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상황에 이끌려가는 기분이 들어서 싫었다.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은 아마도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약물 치료를 선택했을 때랑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때도 자기의 의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작용했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약물 치료 중단 후에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일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약물 복용을 중단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부모님은 처음부터 약물 치료에 부정적이셨다. 의사 선생님께서 심리검사와 상담 후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지만 약물 치료하는 저를 바라보는 입장이 마치 정신병자 같다는 표정이셨다. 그래서 나 또한 약물 복용에 대한 의지가 점점 더 약해지고 더불어 부정적인 마음까지 생기는 것 같았다. 힘들어서 약을 먹었지만 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약을 먹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았었습니다. 힘들어서 약을 먹었지만 또 나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그 시선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마 저라도 예민한 시기에 이런 상황에 놓여졌으면 이 또한 이중의 힘듦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치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는 그런 묘한 상황들이 이 학생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약물을 끊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다면? 약물을 중단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친구도 있고 드물지만 공부를 시작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니 규칙적인 패턴이 하나 생겨서 다른 것들도 저절로 규칙이 생기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제일 중요한 건 잡념이 많이 사라졌다. 이건 아마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약물을 중단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 그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 마음이 일단은 생긴 거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누구나 잡념이 사라진다는 경험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친구들도 같은 경험으로 아마 몸을 움직이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잡념이 사라졌을 때 뭔가 조금은 개운한 기분으로 일상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주로 어떤 약물을 복용했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유도제 이런 것들이었다. 처음에 성분을 검색해서 공부하다시피 했지만 내가 무슨 전문가가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냥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 몸에 뭐가 들어가는지 조금은 불안했던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정신과를 먼저 다녀왔다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거의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많이 복용을 하고요. 아주 가끔은 좀 특이한 약물, 제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좀 주로 많이 보지 않는 약물을 복용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먹는 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많지 않았고요. 약물을 중단했던 청소년들은 좀 자기가 먹는 약물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 또한 이 친구들이 뭔가 스스로 회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그게 행동에 옮겨졌던 게 내가 복용하는 약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7번째 질문. 약물 복용 후 증상은 어땠나? 잠이 많아지고 좀 무기력한 기분이 있었다. 계속 누워있게 되고,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사라지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나와 내 주변이 얌전히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다. 뭔가 스르르 자연스레 통제받는 기분이랄까? 한동안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다. 사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약물을 복용하기 전과 후에 아이들을 바로 눈치챌 수 있었던 건, 어느 날 굉장히 우울이 힘들었던 친구가 갑자기 행동이 조금 둔탁해지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면서 오랜만에 찾아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 지금 복용하는 약이 있니? 하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을 보게 되다 보니 그 예후가 달라짐을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것도 제가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어떤 경험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티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금은 번외의 이야기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친구는 ADHD 증상이 좀 심했었는데 어떠한 상황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 혹시 지금 약을 먹고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맞아요 선생님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멋쩍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와는 사실 담을 좀 쌓았던 친구인데 그 학생이 그 당시 스스로 했던 말이, 선생님 저도 모르게 제가 책을 펴더라고요. 근데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차분히 책을 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스스로도 그거를 조금 놀랍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만큼 어떤 약을 복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주 눈에 띄게 드러나는 청소년이 있고요. 또 반응은 있지만 그 반응을 잘 못 느껴서 누군가가 그게 그거야 라고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8번째 질문. 약물 치료 전에 어떤 기대가 있었나?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의욕이 생기고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했다. 근데 우울한 기분이 사라진다기보다 우울함이 잠시 멈춘 느낌? 그리고 그냥 진공 상태에 있는 그런 기분이었다.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몽환적인 기분에 있는 것 같았다. 불행하지도 평화스럽지도 않은 그런 상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소년 학생 친구들은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약물 치료에 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오면 나와 다른 친구들이 너무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저 막연하게 부럽고 닮고 싶은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그들 사이에 어울려서 끼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질환으로 힘들다면 내가 지금 약물 치료를 선택했으니까
하루빨리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평범한 친구들과의 일상을 영위해 나갔으면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아마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병원에서조차도 뭐 최소 3주, 한 달 정도 약물이 몸에 침습되는 기간을 정해주고 점차 약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2달 이상은 아마 지나야지만 조금 그래도 이 아이가 편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물을 시작했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해주지 않거나 혹은 했는데도 본인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따로 상담실에서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조금 공부를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셔서 아이와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에게 미리 언지를 잘 해주셔서 크게 오해가 없도록 약물 치료의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고 해도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도 아이가 실망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번째 질문. 친구들에게 약물 복용하는 사실을 공개했나? 사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어른들은 약을 먹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움이 커서 많이 숨기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제 상담 중에 제가 먼저 눈치를 채서 물어보면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거에 따른 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저도 이거는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마약도 아닌데 이게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복용했다. 친구들은 어른들과 달리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내가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프니까 병원 가서 약 처방받고 나으려고 네가 먹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 오히려 약을 먹었냐고 챙겨주는 친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이 친구 약을 먹어요 라고 먼저 친구가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조금 다른 시선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을 따로 인터뷰를 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기를 약 먹는 친구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먼저 선입견을 심어준 경우에 조금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그 주변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우울증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주변에 뭐 억지로 숨기려 한다거나 뭐 이거를 굉장히 뭐 불편해 한다거나 하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좀 그래도 사라지는 그런 기분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번째 질문. 현재 약물 중단 후 자신의 삶을 평가하자면 나쁘지 않다. 약물 치료를 해봤으니 후회도 없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다가 또 힘들면 약물 복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약물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복용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걱정 어린 마음과 그래 어디도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약간의 도전 정신이 있는 마음이 공존하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은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아직 어린 친구들이라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그냥 뭐 두통약 정도 끄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편안하게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힘들면 제가 또 하면 되죠 라고 오히려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했던 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스스로를 조금 위로하는
분위기를 많이 전달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질문. 현재 약물 치료를 고민 중인 친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현재의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뭔가 다른 친구들처럼 삶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이런저런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정보이고 나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스스로를 판단하여 병을 키우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약물 치료를 중단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테이커 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